안녕하세요. 까마가지 인사드립니다. 진짜 오늘은 제가 이 베트남에 살면서 또 이 많은 분들이 만남과 이별을 하고 지금까지 또 버티신 분들도 계시고 못 버티고 한국으로 철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별이 아닌가 싶네요. 이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여성과의 이별, 제일 마음이 아픈 여성과의 이별도 있겠지만, 그리고 이제 이 직원분들, 예를 들어서 이 베트남에서 개인 사업을 하든 법인 사업을 하시든 이 직원들과의 이별하는 방법, 그런 것도 몇 가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이제 이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에도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또 이 직원들을 관리해 가면서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데, 글쎄요,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베트남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 남자분들하고는 절대 한국 분들이, 이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안 들어요. 이 베트남 젊은 친구들하고 절대 술집 같이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. 그 이유는 이 술집에 가서 물론 형 동생 하면서 이 터울 없이 지낸다고 하는 마음가짐은 좋으세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나중에는 저에게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절대 가라오케라든가 바라든가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어울리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직원 회식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자리만 만들어주고 피하든가, 아니면은 호프집 아시죠? 지금 이 다낭 같은 경우는 드라프트 비어라고 있습니다. 그런 데서 자기들끼리 놀고 마실 수 있게끔 자리를 해주고 나서 한국 사장님이나 외국 사장님들은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술자리에서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 분들에게 절대 아무리 동생 같고 아무리 형 같아도 그분들하고는 가라오케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. 그분들하고는 나이트클럽 바 그런 데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해도 나중에 되면은 보면은 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별을 할 때는 뒤끝이 안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이 베트남에서 24년 차 살고 있다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.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또 제가 24년간을 살면서 주위에서 이 겪어보신 분들, 또 이렇게 이 일 저 일 당해보신 분들, 그거를 제가 이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정말이에요. 한국 분들이 이 정이 약하고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. 정에 약하고 정이 많고 그러는 건 다 좋은데, 중요한 건 나중에 그 정이 많고 정에 약하고 한 것이 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이 현지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. 이 베트남은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내요. 그리고 오빠 동생처럼 지내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뿐이에요.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형 동생처럼 사업주와 또 일하시는 분이 그런 끈끈한 관계가 있다. 그러면은 정말 이 월급이 안 나오고 회사가 힘들어도 내 형이니까, 내 오빠니까 도와주자,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간 무보수로도 일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쓰러져 가는 회사를 이 직원분들이 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
근데 베트남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가 다 그래요.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. 너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100만 원 가져갈래? 내일 10만 원 가져갈래? 그럼 내일 10만 원을 원하는 친구가 대다수예요. 그럼 뭐냐 하면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. 먼 미래보다는 당장 오늘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. 아주 이 동남아 쪽에서는 물론 정을 베풀어주고 정으로 감싸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. 그리고 진짜 같이 밥 한 끼 먹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그런 인간관계는 괜찮아요. 그런데 아가씨가 있는 가라오케라든가 또는 웨이트레스가 있는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바라든가 그런 데는 같이 다니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여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거는 뭐 전 세계가 같겠죠. 지금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여성분들이, 제가 죄송합니다, 여성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. 이 베트남에서는 신분 상승의 요인밖에 없어.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정말로 학력이 뛰어나든가 아닌 특출난 기술이 있든가, 두 번째 배우자 잘 만나는 것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여성분들이 왜 시간만 나면은, 혹시 베트남에 오셨던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아실 거예요. 시간만 나면 자기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핸드폰으로 거울로 해서 들여다보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하는 게 뭐냐? 자기 홍보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. 공장에 한 달 일해야 지금 다낭 같은 경우에 500만 동에서 600만 동 수준입니다. 그러면 한국 돈으로 25만 원, 30만 원 수준이고요. 이거를 넘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. 넘어가는 방법은 특출난 기술이 있다든가 특별한 학력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럼 이 친구들에게 특출난 학력이 없어요. 기술이 없어. 그럼 뭐겠습니까? 그냥 얼굴 이쁘게 다듬고 옷 좀 다듬어서 멋있는 남자 만나는 게 꿈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기업을 하든 법인 기업을 하든 여성분들이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시는 순간 그 회사의 회장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사업장의 주인은 한국분이야. 그랬는데 얼떨결에 술김에 이 밑에 있는 직원이랑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. 정을 통해서. 그렇게 되면은 딱 며칠 뒤에 회장님이 나타나세요. 그분이 바로 회장님이에요. 그때 가서는 이미 사퇴 수습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?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라이벌, 이 경쟁자들이 또 있어요. 그 친구들에게 이미 다 입소문을 내요. 요번에 우리 사장님이랑 나랑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어. 야, 사장님 이 잠자리 문화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. 사람들에게. 그거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. 우리 사장님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. 우리 한국 분들은 이해가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이 만남보다 이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만남이야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별을 잘 하셔야 그 친구와 이 저와의 관계가 몇 년간 이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에 24년 차를 살고 있지만 제가 베트남 들어와서 23년 전에 만난 분들이 있어요. 지금도 그분들은 새우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캄난만이라고 하는 새우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는 부부고요. 그 와이프는 저랑 동갑, 그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아요. 그분들하고 제가 이 친구가 되기까지 거의 2년간을 매일같이 만났어요. 저는 아시잖아요. 제가 술을 못해요. 술자리 낄 일이 없어. 그 친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담배 한 대 나눠 피는 거. 그랬던 것이
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하고는 저하고는 끈끈한 정이 있고요. 제가 지금도 나트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을 정도로 굉장히 저랑 친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그분들과 저와의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별이라는 거를 잘 준비하셔야 그분들과 이게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. 자, 이제 여자분들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죠. 우리 형님들, 이 여자분들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거 사실 힘든 얘기예요. 이 만남은 쉬워요. 이 여자 저 여자 어디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. 가라오케 가서 만날 수 있고, 나이트클럽에서 만날 수 있고,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고, 잘로에서 만날 수 있고, 여러 가지 이 앱이라든가 SNS 요즘 잘 돼 있잖아요. 거기 낚시질에 쉽게 만날 수도 있어요. 저 농담이 아니라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제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,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, 잘로에 들어가서, 위챗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기 시작하죠. 하루에 100명도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100명들이 제가 좋아서 저에게 이 답을 날리고 하트를 날리고 키스를 날리는 거 아니에요.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거지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거지라고 안 봐요. 우리 형님들이 그 얘기예요. 나는 돈 없다고 했는데,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느냐? 아니죠. 외국인들은 무조건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20-30만 불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고, 돈이 없다래도 컴싸워 괜찮아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은 여권 신장이 강한 나라입니다.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여권 신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고집, 아집이라는 게 생각보다 세요. 그리고 이 여성분들과의 관계 정리가 잘 돼야지만 나중에 피해 보시는 일이 없어요. 이 베트남 여성분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. 이 이별이 아름답지 못할 때는 언젠가 꼭 보복을 합니다. 그 사람에게. 여기는 보복 정신이 강한 곳이에요.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마피아들이 절대 안 건드리는 갱이 바로 베트남 갱이에요. 이 차이나 갱들도 두려워하는 게 베트남 갱입니다. 그건 뭐냐? 이 사람들은 언젠가 보복을 해요.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못 먹을 떡, 그래? 그럼 남도 못 먹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과의 이별도 이왕이면은 내가 손해본다 생각을 하고 이별을 아름답게 이 마무리를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그 이별이 아름답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는 1년 뒤에, 2년 뒤에 언젠가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트남에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, 또 돌싱남 들어오신 분들, 제 말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 이별을 잘 하셔야지만 이 다른 피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의 주제를 베트남 여자분들과 베트남 사람들과 이별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언이랄까? 조언을 잠깐 드렸습니다. 하여간 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득이 되셨다 싶으면은 구독, 좋아요